제가 방금 나댄다고 얘기했죠. 저는 나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대다 보니까 나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나대는 법이 있다 보니까 나다움보다는 너다움, 우리다움, 세상에 말해준 그 다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거야. 괜히 돈. 빈민가를 여행하는 작가 안명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초록창 아시죠? 학교에 갈 때마다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인지,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네이버에 자기 이름 쳐봤을 때 나온다 안 나오죠? 저는 이렇게 안명조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살짝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디로 가셨죠? 중학교를 나오고 또 어디로 가셨죠? 다들 천재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어디 가죠?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이 길이 정답이야라고 말해줄 적 없는데 다들 이 외길의 인생만 걷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난 대한민국은 다른 길 없이 오직 대학, 오직 초, 중, 고, 대.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가 당연히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되죠? 그래서 취업.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 이걸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과연 다른 길로 걸어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힘들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기 어디가요? 이유도 이렇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화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라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뭔지 알겠죠? 내가 도움이 되는 이 책을 읽어는 일단 막상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와닿게 만들려면 첫 번째는 뭐냐?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만화책이 재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효린의 일방이 나왔을 때도 책 읽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독서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깨야 된다. 이분은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지금 떠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님이세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지식인, 엄청난 석학, 엄청난 인재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후를 넘기면서 우연히 와닿는 것이 내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냥 읽다가 이거구나. 그런 영감을 얻으면 책을 더 이상 안 읽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독서를 했다고 착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한 번 다 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제 멍청한 짓이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거야. 왜냐면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영감을 얻기 위함인데 영감을 얻어서 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는 쓸데없이 그런 편견을 깨지 못하느냐 라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책에 대한 편견을 좀 깨보자. 첫 번째, 타인의 기준에서 나만의 기준. 서울대학교 권장 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 나만의 기준이 있는 그런 독서. 두 번째, 책 중심의 독서가 아니라 나 중심의 독서.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1학년 필독서, 중학교 2학년 필독서, 중학교 4학년 필독서, 고등학교 1학년 필독서, 2학년 필독서, 3학년 필독서가 있는데 맞아, 진짜 뭐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그 리스트가 도움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책 중심의 독서, 학교에서 말해주는 독서가 아니라 내 중심을 위해서 어떤 책들을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법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독서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별거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오전에 48분, 저녁에 48분의 시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으면 3년 읽으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3년 동안 읽으면 약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인생이 바뀔까?
진짜 인생이 바뀌는지 한번 내가 스스로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3년 천권 읽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됩니다. 500권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간 반쪽기가 있어요. 내가 목표가 생기면 그냥 조용히 내 아웃차 하면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쭉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대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나대기 시작하더라고. 야, 오늘 몇 권 읽었어? 오늘 32권. 야, 1월 7일인데 6권 어디 갔어? 미친년을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다시 그 상황에 들어가는데 교수님까지 알고 계시더라고. 제가 책을 읽는 사실을. 야, 병주야, 니 책 많이 읽는다며? 이 책 읽어봤어? 아니요? 야, 책 많이 읽는다며? 이것도 안 읽어봤냐? 어휴, 무시라고. 그러면 보통 학생 같았으면 쥐가 뭔데 나한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빨리 도서관에 뛰어가서 그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이, 대학교로 수업을 바로 하지 않잖아요. 다음 수업이 있을 때까지 그 책을 다 읽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교수님, 이 책 다 읽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읽어놨는지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라고 했을 때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병주야, 이 책을 읽어봤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이런 책도 안 읽어보고 네가 무슨 책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노? 라고 얘기하시길래 또 다시 도서관에 뛰어가서 그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독서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방금 나댄다고 얘기했죠. 저는 나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대다 보니까 나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나대는 법이 있다 보니까 나다움보다는 너다움, 우리다움, 세상이 말해준 그 다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대다 보니까 계속 나대고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일단 1년 평균 독서량이 5권에서 6권인데 100권 읽었다는 건 약 20배를 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부산에서는. 일단 밀양에서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단체에서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100권을 왜 읽었는지 처음에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를 했더니 그 독서단체에서 앞으로 강사로 같이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100권 정도 매일 책을 읽고 쓰고 또 정리하고 수업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서를 편식 없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948권의 책을 읽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2년 10개월까지 읽은 책의 권수가 948권입니다. 그럼 이제 2달 남았죠? 2달이면 약 60일이에요. 3년, 약 2년 10개월 동안 948권 읽었으면 나머지 2달 60일 동안 52권 읽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 2달 남았을 때 책 읽는 거 스톱했습니다. 왜 스톱했냐면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1000권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1000권 읽는데도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대단하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대단하다고 해줄지언정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닌데 내가 왜 1000권을 다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2년 10개월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의 책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았던 2달은 뭘 했냐면 책 읽는 걸 잠깐 스톱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일기를 썼냐면요, 학교에 갔다, 축구를 했다, 재밌었다, 내일 또 가고 싶다. 그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젠장 비가 왔다, 오늘은 축구를 못했다,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얘기해요. 학교에 갔다, 오늘은 비가 안 왔다, 그래서 축구를 했다, 재밌었다, 내일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밖에 글을 못 썼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저는 도장을 잘 못 찍고 도장이 잘 없었어요. 항상 빨간 줄을 긋겠어요. 병주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축구밖에 뭐 안 하니? 너도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약 450개인가 350개 정도 읽었던 내용을 포스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생기부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갈 때마다 계속 생기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부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생기부에 내 성적, 내가 뭐 봉사활동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내가 상장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작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망했어.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실패했어. 아, 신앙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대학이나 정해진 길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하는 거를 범죄, 실패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생기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자연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연에 나가서 잠자리채로 뭔가를 잡아모아서 관찰하고 일지 쓰고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 아이를 관찰하고 그런 것들만 계속 적어다 주다 보면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생기부만 그런 식으로 똑바로만 적혀있으면 이 아이는 엄마랑 둘이 앉아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중학교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은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학교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활동들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가봤자 요번에 시발시발 나오잖아요. 그리고 4시간 봉사하러 갔는데 얘는 1시간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3시간 남았어요. 얘는 4시간 남았어요. 우리는 애한테 얘기해요. 등신. 저희가 1시간만 하면 4시간 주는데. 이렇게 봉사라는 거를 외국식으로 변질시켜요. 마음 없이 하게 하는 봉사. 그래서 저는 생활 기록부가 진짜 내 생활을 제대로 기록해주고, 아니 학교 선생님이 하기 싫으면 일기장 대신 생활 기록부를 스스로 적게 만들어서 오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꿈을 꿨고, 어떤 재미를 느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렇게 쭉쭉쭉 적다 보면 우리가 고3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어느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슨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스스로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71 시대에도 책이 필요한가? 저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행. 실제로 내가 지구라는 이 별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공부하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읽은 이 책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이 창문 크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보는 이 사각형 전부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 정보, 생각, 사상,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내 정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세상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크게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을 읽으면, 그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전과는 달라요. 사실은 여행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행이 현실적으로 힘든 게 비용, 시간, 거리, 그리고 유명인들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부자들, 아니면 일론 머스크, 지금 화성에 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 메시, 손흥민 이런 선수들을, 여자 같은 경우에는 BTS, 이런 방탄소년단 이런 걸 만나기 더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썼던 책을 읽으면 그들이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우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공시대에는 무조건 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유튜브로 보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오늘 개그를 봤으면
개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떠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걸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개그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는 나에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뭔가를 찾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와줘요. 그럼 나는 클릭만 하고 보기만 하면 내가 알고자 했던 정보보다 100배, 만약에 1000배, 만배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기고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더 잘 수 있겠구나.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오후 한낮을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모든 기술과 맞바꾸겠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직결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해요. mp3, 노트북, 휴대폰, mp3, 노트북, 휴대폰 왜 3개나 들고 다녀야 되지? 왜 이렇게 다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하나만 만들죠. 그게 뭐냐면 아이폰 3예요. 그 뒤로 스마트폰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을 혁신시킨 분인데도 자기 모든 지식을 소크라테스와 함께 오후 하루일도 아니에요. 오후 한낮을 보낼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모든 것을 맛바꾸겠대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시초라고 해요. 그 시초가 왜 시작되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시작만 알면 자기는 더 아이폰보다 위대한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영감이 생긴 거예요. 왜? 고작 아이폰 하나 만들어 보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서양을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수많은 천재들, 일론 머스크들의 공통점이 뭐냐? 책을 읽었다. 책을 읽고 뭘 했냐?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상상을 왜 했냐? 인간이 어떻게 달에 가지? 인간이 어떻게 화성에 올 걸까? 왜 내가 운전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자동차들은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런 식으로 발전했던 게 뭐냐면 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형 박물관을 내가 스타벅스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대한 것도 이집트, 한국, 중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가나 이런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짬뽕화 시켜놓은 거예요. 새로운 판타지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내가 뭔가를 새로 만들려면 일단 내 머리에는 새로운 정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없이는 절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도 저희 어머니 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세계적인 강사 안병조라고 적혀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뭐랬냐면 우리 병조는 5대 6대주를 넘나들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게 저는 지금 외국에서 강의를 3번 정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자격증을 따거나 그 학과를 가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이 안 나오게 있었잖아요. 내가 2000년을 줬지만 결국 그 아이들 또 펜을 계속 안 쓰다 보면 잉크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뭐 했냐면 제가 직접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미라클 펜슬이라는 연필을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실제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펜을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펜을 나눠주면서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펜을 나눠주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필 있으면 뭐하지?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데. 꿈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도서관을 지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뭐가 드냐면 나 돈 없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개소리예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해봤을 때 이거 되네? 그럼 이렇게 돼볼까? 이것도 되네? 이렇게 돼볼까? 하다 보면 그게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번에 그 꿈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꿈이 너무 멀잖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뭐 생각이 들었냐면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비밀관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기 안에 쓰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학교 만들어 줍시다.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야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얘기했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1조요. 에이 무슨 10억까지는 부자야. 근데 저는 내 앞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강범진네 다리 풀어 너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고, 저는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아이들은 10억이요 얘기가 끝났잖아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했죠. 잘 생각났습니다. 교수님 잘 들으세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굳이 잘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전 세계의 10%만 대학을 간대요. 전 세계 10%만 하루에 2,000 이상 쓸 수 있대요. 전 세계 10%만 하루에 6끼를 먹고 있대요. 저는 오늘 아침에 게을러서 스스로 밥을 안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학교에 왔고, 이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밥 먹을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와가 아니라 나 살면서 이런 정신병자 처음 봤다. 여자애들은 잘 들어라.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배가 망신한다. 무슨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 그런데 교수님은 내한테 또라이라고 했다는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제가 인도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 비밀관 도서관 지을 거 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꿈을 꾸고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세상을 못 막겠어요.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왜 내 좋은 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빈민가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좋은 말을 했지 실제로 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빈민가를 돌아다니고 연필을 나눠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소문하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넌 역시 대단한 놈이야. 그 욕이 칭찬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건물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서관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지금 인도에 3개의 도서관을 지은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전 세계 학회로 도서관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아이 보이죠? 이 아이가 엎드려있던 이곳에 전 세계의 학회로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티셔츠를 제작하고 세계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고 싶다는 청년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집이 없는 모녀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의 옷가게에서 일을 해서 번 돈이 고작 1.5달러, 한국 돈으로 2,000원. 2,000원을 가지는 사람이 아이폰을 사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를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요청한 사람이.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직접 캄보디아 시골 마을로 가서 집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누구의 처음으로 집을 지어주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한번 지어주자. 그래서 30만 원씩 이렇게 걸어서 저희 돈으로 집을 지어줬고, 직접 저희가 공사에 투입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의 집을, 이 엄마하고 딸이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에는 뭐가 있어요?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노동자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은 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살면 처음 봤죠. 그리고 저런 또라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뭔가 특별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뭔가 다른 길을 걷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길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계속 간대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본 적이 없다면 화성에 간다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여행을 꿈꾸잖아요. 세계여행을 꿈꾸는 이유가 책을 봤을 수도 있고,
세계여행을 하는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여행을 갔다 온 삼촌, 형, 친구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걸 봐야지만이 세상을 보는 시간이 똑같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15명의 친구가 있는데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똑같이 학교를 오고 매일 똑같은 선생님한테 매일 똑같은 교과서로 매일 똑같이 수업을 듣고 하고 학교를 마치고 매일 똑같은 학원에 가서 매일 똑같은 선생님한테 매일 똑같은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 보려고 하면 엄마가 잘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친구보다 특출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친구보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유튜브를 활용해서 더 이상 게임만 보거나 뭐 개그 유튜브만 보거나 안 좋은 것만 많이 보고 있었다면 그래서 어른들이 유튜브 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마 어른들은 그 꾸준한 모습을 통해서 유튜브로도 배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아이한테 돈을 주고 공부를 했나요? 아니요. 구글과 유튜브 두 가지만으로 자기는 그 학원을 나가고 예일에 나왔던 그 천재들도 못했던 그 진단 키트를 10대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또 다른 길을 봤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물어봐요. 작가님 어떤 책이 좀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가정 환경인지,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건 본인만 알아요.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죠. 하루에 1분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1분이 그 다음날 2분이 되고 그 2분이 그 다음날 4분이 되고 그 4분이 그 다음날 8분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올 거예요. 나는 난 줄 알았는데 난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언제 뭐한테 행복할 줄 알지, 언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언제 행복할지도 모르겠구나. 불쌍한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난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직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버킷리스트는 서울대학교 고등도서가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읽고 그걸 계속 적어보세요. 아까 생활기록부 얘기했죠. 생활기록부처럼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디를 공부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라까지 오려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처럼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이 거부를 나오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인생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누군가가 만들어준 길을 계속 걷고 싶은지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지는 둘 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도 좋겠지. 내가 말하는 방법이 다 맞으니까 대학 가지 말고 모든 자기만 길을 걸으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아모미네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되니까 적으세요. 아모미네 까먹지 말고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아모미네는 까먹지 말고